안녕하십니까. 통합사회 B 강방식입니다. 여러분한테 저번주에 나눠드린 통합사회 B 문화 다양성 관련 읽기 자료 이번에 기말고사에 출제되는데 다들 좀 어렵다고 해서 저 역시 좀 어려운 제시문을 드렸어요. 같이 이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거기 주의사항이 있다시피 이제 교과서 222쪽, 223쪽과 관련시키면서 읽으세요. 거기에 보면 이제 히잡, 프랑스의 히잡 논란 내용이 나오거든요. 네. 거기 지금 교과서에는 부르키니가 나오는데 부르키니하고 히잡이 동시에 나오죠. 그것과 관련돼서 이제 고민해 볼 수 있는 제시문 제가 세 가지 가나 다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시문 나의 입장에서 가의 문제, 그 히잡 논란인데 그 히잡 논란 문제를 비판적으로 분석해 보는 거 첫 번째. 다음 두 번째, 다의 입장에서 가의 문제, 즉 히잡 논란 문제를 비판적으로 분석해 보는 거 두 개. 이 두 개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제시문들을 이제 독해를 같이 해봅시다. 제시문 가는 수준이 별 5개 중에 이제 3개 정도 되고, 제시문 나는 4개, 제시문 다는 5개죠. 점점점 어려워지는데, 요건 학생들만 어려운 게 아니고 일반인들도 이런 글을 읽으면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험이라는 것을 계기로 해서 이런 어려운 어떤 제시문도 한번 힘을 내서 독해해 볼 수 있는 어떤 역량을 키워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제시문 가. 제시문 가는 그다지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자, 정리를 해볼게요. 제시문 가. 자, 이게 1989년 10월 히잡 사건이 발생했다 해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은 실제로 프랑스 파리의 어느 여중생 3명이 학교에 히잡을 쓰고 갔다가 교장 선생님한테 이제 퇴학을 당합니다. 이 퇴학당한 이 학교의 교내 사건이 이게 일파만파로 이제 번져서 중동에 있는 이슬람 어떤 과격 단체들이 이제 빡 돌았죠. 그래서 프랑스 대사관에 막 미사일을 날려버리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제 국제 분쟁이 되어버리면서 이게 일약 세계적인 핫 이슈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동북고 기말고사 문제도 이렇게 출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히잡 착용이 이제 프랑스에서 논란을 일으킨 이유가 뭐냐에 대해서 이 제시문 가의 내용이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 첫 번째, 자기는 그거죠. 이것은 히잡 쓰는 것은 우리가 보기에는 종교 행위잖아요. 종교적인 행위인데 이것은 자기가 보기에는 종교적 의미가 없다라고 보는 거죠. 큰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얘네들 이 히잡 쓰는 것은 나는 이슬람을 믿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게 아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정숙함의 표시다. 네. 저 깔끔한 사람이에요. 저 건들지 마세요. Don't touch me. 저 건들지 마세요. 저는 정숙한 사람입니다. 이런 것을 의미한다라고 첫 번째 얘기하고요. 다음 두 번째, 이 히잡 쓰는 것은 이제 아이들이 이제 쓰는 건데, 여중생, 여고생들이 이제 히잡 쓰고 다니죠. 여자들이 이제 쓰고 다니는 건데 어른들도 당연히 쓰고 다니고요. 근데 자기가 쓰고 싶어서 쓴다라고 보지 않아요. 어떻게 냐 보면 이것은 부모의 강압이다. 혹은 의무사. 야, 너는 우리 이슬람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슬람 믿는 사람들은 무조건, 무조건적으로 이걸 써야 돼. 이렇게. 보통 이제 여중생이나 여고생들 혹은 여자들은 자기 자신을 좀 더 예쁘게, 이건 남자도 그렇지만 자기 자신을 예쁘게 드러내고 싶잖아요. 그런데 이제 히잡을 쓰면 이 머리 위쪽은 좀 자기 개성을 이제 표현할 영역이 이제 줄어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참 사춘기 때 이제 외모에 관심 많을 때인데 히잡을 부모님이 쓰라고 하면 싫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부모들이 야, 너 무조건 써야 해. 이것은 우리 이슬람에서는 무조건 의무적으로 써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서 강압한다 이거죠. 하기 싫은데도 불구하고 부모들의 강압, 어떤 종교의 의무로 이렇게 강제한다. 이렇게 봅니다. 세 번째, 히잡을 쓴다라는 것은 어떤 공동체주의의 모습이라고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프랑스의 주류 사회에서 이 이슬람이 소수 집단이 가서 사는 건데 우리는 우리 공동체, 우리 이슬람 공동체죠. 이슬람 공동체는 프랑스 내에서 이슬람 공동체는 너희들하고는 달라. 난 너희들 거 싫어. 그래서 이제 거부하는 거죠. 얘네들이 이제 우리는 이슬람 공동체, 우리는 너희들이 누구냐면 프랑스 주류 사회. 걔네들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제시문카는 전체적으로는 뭡니까? 히잡을 쓰는 것은 종교적인 의미가 아니다. 그래서 다른 의미들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제시문카입니다. 그래서 가는 1989년에 프랑스에서 히잡 사건이 발생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고요. 그 해석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그겁니다. 종교적으로 너희들을 히잡을 쓰는 건 아니다. 다른 의미가 있다. 이렇게. 다음에 제시문 나. 자, 가까지는 별 3개 수준이라서 이해하기가 좀 쉬웠는데 이제 제시문 나부터는 조금 어렵습니다. 자, 이 제시문 나를 보면은 약간 그림을 그릴게요. 이렇게 큰 이게 바로 프랑스 주류 사회예요. 주류 집단. 프랑스 내 주류 집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누가 있냐면 이슬람 소수 집단이 있어요. 이슬람 소수 집단이 이렇게 있죠. 뭐 또 여기에는 불교 집단도 있을 수가 있고 또 다른 집단들이 종교 집단들이 프랑스 내에서 아주 다양하게 살고 있겠죠. 근데 여기에서는 프랑스 주류 집단과 이슬람 소수 집단의 이제 관계만을 이제 해석을 하는데, 자, 거기서 보면 이 히잡을 이제 쓰는 것은 2가지 차원이라고 이렇게 보는 건데, 첫 번째, 이슬람 소수 집단, 이슬람 소수 집단의 이제 구성원들이 있겠죠. 이 구성원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거기에 속해 있는 프랑스 이제 이슬람 그 여중생들이 뭐 있겠고 또 다른 뭐 아주 많은 사람들이 있죠. 자, 이슬람을 믿는 소수 집단의 구성원들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제시문 나에서 보면 2번째 단락에 보면 이 유형이 여기에서 바라보는 유형이 2가지가 있다. 첫 번째 유형은 자, 한 소수 집단의 구성원이 전통적 관례나 관습에 순응하지 않고 반항할 때 야기되는 불안정성으로부터 그 집단을 보호하려는 것이다. 나는 이것을 내적 제재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이슬람 내 소수 집단 구성원들끼리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슬람 소수 집단의 어떤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겠죠. 얘네들이 여중생들한테 강제를 하는 거예요. 너 히잡 써라. 너도 써. 이렇게 강제하는 겁니다. 근데 얘네들은 빨간 깃발을 들 수가 있어요. 저 히잡 쓰기 싫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히잡 써. 이렇게. 니들 이거 안 쓰면 말이야 우리 집단이 사라질 수가 있어. 우리 이슬람 소수 집단이 프랑스 내에서 사라질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써. 이렇게 강제하는 거죠. 얘는 또 여중생입니다. 쓰기 싫어요. 이렇게 빨간 깃발을 내거니까 이 자식 안 되겠네. 안 써? 이렇게 여기 보면 강압한다라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라보는 게 내적 제재입니다. 내적 제재. 강제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2번째 이제 유형. 2번째 요구는 이제 2번째 단락 읽어보시면 됩니다. 소수 집단이 속해 있는 보다 큰 사회, 즉 프랑스 주류 집단이죠. 보다 큰 사회의 정치, 경제적 결정의 영향으로부터 그 집단을 보호하려고 한다. 자, 여기에서는 이제 이슬람 소수 집단이 프랑스 주류 집단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차별성을 두고자 하는 거죠. 우리는 당신네들하고 좀 다르다. 그래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히잡을 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걸 외적 보호라고 합니다. 2가지 차원으로 보는 거예요. 히잡 쓰는 것을.
이슬람 소수 집단 내의 구성원들끼리 관계 속에서 히잡의 문화를 이제 해석을 할 수도 있고, 프랑스 내에서 이슬람 소수 집단과 프랑스 주류 집단과의 관계 속에서 히잡 쓰는 것을 이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공통점은 뭐냐면, 이 집단, 이 소수 집단의 안정성을 확보한 겁니다. 집단의 안정성. 내적 제재도 마찬가지로 그 구성원들이 히잡을 안 쓰겠다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을 그냥 가만히 레디비 해버리면 다 안 써버리잖아요. 그러면 소수 집단 자체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집단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구성원들 사이에들끼리, 여기 대표적인 거 가족에서는 보통 아빠죠. 아빠가 딸들한테 무조건 히잡을 쓰게끔 감지하는 거, 그런 것을 내적 제재라고 보는 거죠. 다음에 프랑스 주류 집단 내에서 이슬람 소수 집단의 안정성을 위해서 전체 이슬람 소수 집단들이 안 쓰다 보면 우리가 이슬람인지 불교신자인지 아니면 무신론자인지 전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슬람 소수 집단이 사라질 수가 있다. 그래서 소수 집단의 안정성을 위해서 히잡을 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시문 나의 관점은 어떻게 하냐면, 이 나를 쓴 사람은 내적 제재는 자기는 반대한다 이거예요. 내적 제재는 이건 안 좋다, bad, 안 좋아. 왜냐하면 개인의 권리들 있잖아요. 저 히잡 쓰기 싫어요, 이렇게 말하는 이런 권리를 억압하는 거죠. 개인적인 권리, 집단적인 권리를 위해서 개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자기는 안 좋게 본다, 내적 제재는. 대신 이슬람 소수 집단과 주류 집단 간의 그 공정성을 위해서는, 집단 간의 공정성을 위해서는 이슬람을 먼저 보호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나는 외적 보호를 좋다고 본다. 외적 보호 차원에서 히잡을 쓰는 것은 나는 긍정적으로 보지만, 이슬람 소수 집단 구성원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내적 제재는 자기는 반대한다 이거죠. 왜냐하면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제시문 나는 그런 입장에서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마지막 제시문 다를 봅시다.